첫 번째는 바로 시작할게요. Plastic is 동사입니다. Extremely slow to degrade and tends to float, which allows it to travel in ocean currents for thousands of miles. 동사 지금 3개, 저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2번 되겠죠? 1번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which. 이 얘기 자주 했었는데 명사 저번에도 나왔었습니다. 명사 뒤에 th, wh는 수식. 그런데 이 상황에서 컴마를 찍어주면 수식이라기보다는 뭐 추가 정보다. 이 얘기 자주 했었죠. 여기 같은 경우도 float 한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추가 정보,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분해되는 것에서 좀 느려요. 천천히 분해가 되고 둥둥둥 뜨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하여금 to travel in ocean current, 해수인 거죠. 파도의 흐름, 조류에 따라서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걸 가능케 해줍니다. Most plastics break down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when exposed to ultraviolet light, forming microplastics. 동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는 지금 하나인데 여기서 접속사가 when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근데 요거는 뭐냐? when이란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없죠. 주어동사 없는데 ed니까 이건 뭐다? 이 분사구문. 노출되어진 거죠. 분사구문이라는 거. UV니까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노출되어졌을 때 보다 작은 플라스틱으로 into 몇 번 나왔습니다. 상태 변화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보다 작은 플라스틱으로 분해가 되고 여기도 컴마 forming 분사 구문 뒤에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정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까지. 됐죠?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에 더하기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이라는 것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마이크로 플라스틱. 됐죠? These microplastics are very difficult to measure. Once they are small enough to pass through the net, typically used to collect them. 됐죠? 동산 지금 2개, 접속사는 once란 단어가 접속사가 됩니다. once란 단어가 일단 뭐뭐 하면 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일단 뭐뭐 하면. 내용 보니까 이러한 플라스틱은 잠깐만 우리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는 항상 뭘 찾기로 했다? 선행사를 찾기로 했죠. 디즈니까 뭘 써야 돼? 요거 받아주는 거죠.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측정하기가 measure, 측정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얘네가 small enough to pass through the net. 일반적으로 to collect them, 그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물망 같은 것들을 pass through,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작아지고 나면 더 이상 측정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깐만 요거 하나만,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enough라는 단어가 있죠. enough라는 단어가 있는데 enough는 품사가 2개입니다. 어떻게 2개냐? 첫 번째, 얘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얘는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에 써야지. 뭐해?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형용사가 되면 누구 수식한다? 명사 수식하죠. 형용사가 명사 어디서 수식합니까? cold water인 거지. 앞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enough를 먼저 쓰고 그런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라는 형태를 써주는 어순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부사가 된다. 부사가 되면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enough,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어순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small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small enough to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통과할 만큼 충분히 작아지고 나면 측정도 안 되고요.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집하기도 어렵고요.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너희가 현실에서 썼을 만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거 알아요? 요즘에는 그 클렌저 있잖아요. 그 세안할 때 쓰는 비누도 쓰겠지만 클렌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에 되게 유행했던 게 그 클렌저에 스크럽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 까끌까끌한 알갱이 알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비비면 왠지 막 때가 벗겨져 나가는 듯한 착각이죠.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미세 알갱이가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용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집에 그거 없죠. 옛날에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없어. 그냥 이렇게 약간 젤 형태 그런 것만 남아있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까끌까끌한 게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 한참 쓰다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뱃속을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야.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 물고기 원래 우리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먹는 거잖아.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아, 이거 위험하구나. 그래서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보니까 their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food web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간단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적어. 이해가 다 안 돼 있어. The tiny particles are known to be eaten by various animals and to get into the food chain. 일단 요걸 누가 먹습니까? 물고기가 먹죠. 물고기가 먹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일단 물고기가 먹어. 그런 다음에 그 물고기를 조금 더 큰 물고기가 먹어. 근데 큰 물고기 점점 올라가서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한테까지 온다. 이런 논리인 거죠. Because most of the plastic particles in the ocean are so small, there is no practical way to clean up the ocean. 동사 지금 2개 접수한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합니다.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얘네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최고의 방법 뭐야?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최고의 방법은 뭐야? 안 쓰는 거죠.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잠깐만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뭐 하나만. most of의 밑줄 치세요. most of. most of의 밑줄을 치는 순간에 이 most가 나오는 순간 뭐가 된다? 이거 부분 표시구나. 얘는 부분 표시 of가 되는 것이고 부분 표시 of가 나오자마자 어딜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뒤에 보니까 the plastic particles 여기 복수가 된 거죠. 얘가 복수가 됐으니까 여기 are 이라고 하는 수일치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 꽤 자주 나오죠. of라는 단어랑 관련해서 수일치가 꽤 자주 나옵니다. 뒤에 거 앞에 거 소유관계냐 아니면 부분 표시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여기 보니까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s of water to collect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plastic.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의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단순합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울트라 바이올렛이 합쳐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의 푸드 체인에 침범을 하게 되고 또 하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침투를 하게 된다. 근데 그것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얘는 마이너스다. 근데 해결책도 없다. 걱정이야. 여기까지. 됐죠?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딱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뒤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네. 우리나라 이거 진짜 복잡하죠. 봐봐. 너희가 있어요. 아버지, 의, 남동생, 의, 부인, 의, 아들, 의, 부인. 뭐라고 합니까? 남. 이 정도면 남이죠. 맞죠? 되게 멀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있다? 아버지의 형제잖아. 말고. 어머니. 엄마야. 엄마의, 형제의, 부인의, 아들의, 형제. 뭐라고 합니까?
자,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얘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용어가 달라요. 환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친족을 나타내는 어휘가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용어들이 다 다양했죠. 간단하게, 너무 멀고 이거는 나, 아버지, 아빠, 의, 형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것도 다르죠. 그렇죠. 아빠의 형이야, 아빠의 동생이야, 이게 다르죠. 형이면 큰아버지가 되고요, 동생이면 작은아버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아빠 말고 엄마의 오빠를 뭐라고 합니까? 외삼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오빠건 남동생이건 똑같죠. 그죠? 굉장히 남성 가부장적인 거죠. 용어에서도 드러나요. 사실은 여성 쪽은 많지 않거든요. 남성 쪽은 되게 많아요. 아니, 이게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복잡해. 그래서 우린 그냥 사촌, 오촌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용어가 다 있습니다. 미국은요, 단순하죠. 오케이? brother in law 끝, 이렇게요. 오케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가볼까요? English speakers have one of the simplest systems for describing family relationship. 이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거에서 영어는 대단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 Many American language speakers would consider it absurd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or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described is related by blood to the speaker's father or to his mother. 동사 지금 두 개 되게 기네요. 접선 여기 있습니다. whether 여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 아프리카 듣는 순간에 뭐? 아프리카 뭐? 아프리카 하자마자 뭐 생각납니까? 부족인 거죠. 부족 사회. 그러니까 부족 사회가 뭐 나쁘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문화 자체가 부족 사회인 거잖아요. 부족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친족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뭐 스와힐리어 뭐 이런 거겠죠?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좀 이상한데? 애들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잠깐만. 이 문장 구조, 우리 교과서 할 때 조금 했었는데 한 가지 말해볼게. 이 문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absurd. 왜냐하면 얘 품사가 뭐니까? absurd 품사가 뭡니까? 얘 형용사입니다.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건데 뭐 형용사가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봐.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야? 얘는 명사를 수식하죠. 근데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직접적으로 수식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수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직접 수식한다라는 것은 그냥 명사랑 붙어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명사랑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 얘는 뭡니까? 간접 수식하는 거다. 간접 수식하는 거라면 뭐다? 보어다. 근데 보어의 종류가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냐? 동사 바로 뒤에 나오는 형용사 보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 뒤에 형용사 보어,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Consider it absurd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 번째 경우다. 맞니? 그런데 그 목적어 자리에 it이 있다. 그럼 이 it은 뭐가 된다? 얘가 가짜 목적어가 된다. 그럼 to는 뭐가 된다? 얘가 진짜 목적어가 된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된다? 이 진짜 목적어 사용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 문장 구조 오형식 뭐 진목적어, 가목적어라고 하잖아. 근데 일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야, 이게 진목적어, 가목적어로 많이 사용한 동사니까 consider, make, believe 이런 걸 외워라, find 이거 외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 왜냐하면 그 내가 방금 열거했던 make나 believe나 find나 이런 단어들이 무조건 이 진목적어, 가목적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주로 그렇게 사용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찾아야 돼. 이 구조를. 이 구조를 찾을 때 핵심 포인트가 어디다? 어머나 얘 형용사인데 왜 혼자 나왔어? 여기서부터 발견하시면 돼요. 형용사인데 왜 혼자 있냐고. 보호란 얘기죠. 아, 그리고 나면 지목적어, 가목적어 이렇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더 맞아요. 아시겠죠? 그럼 뭐? To use a single word like cousin. 그냥 친척, 사촌, 가 같은 이런 단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to describe both male and female relatives.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남자 친척이건 여자 친척이건 다 커즌이요. 그냥 커즌밖에 없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Or 또는 not to distinguish. not to distinguish. 투부정사니까 to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not to distinguish whether the person described 그 묘사되어지고 있는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 사람이 is related by blood to the speaker's father or to the mother. 이게 엄마 쪽으로 관련돼 있는 거야? 아니면 아빠 쪽으로 관련돼 있는 거야? 이거 다 상관없이 그냥 cousin. 이건 쓰니까 뭐야? 이것들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이것에서 친족 관계를 나타낼 때 얘네들은 뭘 쓴다고? 그냥 영어에선 그냥 cousin이야. 그냥 cousin.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언어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이거 어때요? 이 뭐야? 왜 다 cousin이요?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To be unable to distinguish a brother-in-law as the brother of one's wife or the husband of one's sister would seem confusing within the structure of personal relationships existing in many cultures. 되게 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어가 되는 거죠. To be unable입니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돼. Distinguish a brother-in-law. 이 brother-in-law라고 하는 것이 as a brother of one's wife. 부인의 형제인지, okay? 부인의 형제인지 아니면 the husband of one's sister. 그러니까 sister의 남편인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cousin이란 단어 안에 요거 있거든요. brother-in-law.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brother-in-law 무슨 말입니까? 법으로 연결된 남자. 법으로 연결된 남자. 지금 법으로 연결된 남자라고 하는 게 원래는 친족 관계가 아니야. 근데 이제 뭐냐면 와이프, 부인은 나랑 어떤 관계야? 언제든지 남이 될 이런 교육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그 부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결혼을 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부인의 남동생이라고 할까요? 남자 형제죠. 오빠일 수도 있으니까. 부인의 남형제를 brother-in-law라고 하죠. 사실은 난 걔랑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한 건 아닌데 뭐 연결된 거잖아. brother-in-law가 된 거죠. 요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sister, 여형제의 남편. 여기는 법적 관계 여기에서 맺어져 있는 건데 이 여동생이랑은 친족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건 이렇게 법적인 관계, 이렇게 친족 관계가 되는 거고. 법적인 관계랑 친족 관계, 혈연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 이게 부인의 남자 형제야, 여자 형제의 남편이야. 그냥 다 brother-in-law야. 구별이 안 돼. 구별을 못 해. 이게 그것이 would seem confusing. 이상해 보인다. 요게 absurd. 이상해 보이잖아. 그것만큼이나 요것도 어때 보인다고? 저게 뭐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confusing. 되게 이상해 보인다. Within the structured personal relationship existing many cultures. 많은 문화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의 구조 안에서 보면 되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부인의 남자 형제 뭐라고 합니까? 내 부인의 남자 형제. 처남이죠. 처남. 그죠? 그렇죠.
우리 매형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처남. 그죠? 여자 형제의 남편. 내 여동생의 남편. 뭐라 그러냐? 형부? 아, 내가 남자라면. 내가 남자면. 내가 남자야. 우리 다 남자잖아. 왜 이래? 내 여동생의, 야, 그건 장인 장모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손 아랫사람이라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아, 나 몰라서 물어본 건데? 여자 형제가 없어, 일단. 아무튼 뭐라 그러지? 여자 형제의 남편. 매제? 매부? 하지 말자 우리. 아, 복잡해 이렇게. 자, 근데 봐봐. similarly, 유사하게도, 비슷하게 how is it possible to make sense of a situation in which a single word uncle applies to the brother of one's father and to the brother of one's mother.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여기요. 잠깐만요. how 아니다. 미안해. in which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how는 뭡니까? 이거 의문사예요, 그냥. 이거 의문문이라서 그냥 의문사를 쓴 겁니다. 뭐냐면 how is it possible? 이게 어떻게 또 가능해?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거? 요번에는 uncle. 요 uncle 잠깐만 우리 이렇게 되는 거네. brother-in-law 라는 것과 유사하게 여기에 similarly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uncle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요거 brother-in-law. 야, 참 이상하다. 과 여기가 연결되는 거죠. 됐죠? 연결의 위치를 잘 보세요. 어디 들어가야 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uncle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쪽, 어머니 쪽의 남형제, 이 양쪽에 모두 연결된단 말이야. 그냥 우리는 이제 삼촌, 외삼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남자 형제 다 uncle이야. 애매하다는 거죠. 뒤에 the Hawaiian language uses the same term to refer to one's father and to the father's brother. 하와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same term,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refer to라는 표현 항상 기억하세요. refer to는 언급하다라고 한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to refer to father and to the father's brother. 아버지를 칭하는 단어와 아버지의 형제를 칭하는 단어가 같대요. 오케이? 야, 이것도 좀 신박하네. People of Northern Burma who think in the Jingpo language have 18 basic terms for describing their kin. 버마, 옛날 미얀마라고 불렀었는데 버마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노던 버마, 그러니까 버마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포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사람들은 have 18 basic terms, 기본적으로 18개래. 친족관계, 여기 kin이라고 하면 친족을 말하는 겁니다. 친족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18개의 기본적인 언어가 있대요. Not one of them can be directly translated into English. 영어로 직접적으로 번역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봐봐.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친족을 사용하는 어휘. 언휘 표현은 뭐야? 어휘 표현. 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고 해야겠죠? 표현 자체가 다양하다라고 말하면 미국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데 표현의 방식이 다양한 겁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몇 가지의 단어를 몇 가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예 다양하게 쓰기도 하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으로 할까요? 자, 그 여기 장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자, 무슨 뜻이에요? include? 포함하다. exclude는 뭡니까?
배제하다 이런 거죠. 한쪽에서는 inclusivity라고 한 단어를 썼고요. 어디선가는 이제 exclusiv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읽어보니까 inclusivity가 좋다라는 겁니까? exclusivity가 좋다라는 겁니까? 여기 좋다. 오케이? 방금 읽고 나서 여기까지는 와야 됩니다. 오케이? 머릿속에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돼. 아, 이런 얘기지 라는 것까지 와 있어야 돼요. 가보죠.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organization, leaders, and families today, we realize, 동사입니다. That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is inclusivity. 동사 지금 2개. 동사가 2개니까 원래는 접사 몇 개 필요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어머나 while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that부터 이 끝까지가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앞에 거는 이제 접속사 뒤에 이렇게 reflecting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이거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했었죠. 분사구문.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떤 조직이나 리더나 패밀리 이런 가족들의 필요에 대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가장 독특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inclusivity입니다. 잠깐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조직의 필요. 이 조직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뭐가 필요하다? 바로 inclusivity 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inclusivity가 뭔데? 좀 이따가 잠깐만. 왜? 이유가 뭡니까? in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 왜 필요한 건데? 뒤에 because inclusivity supports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 collaboration. 동사 지금 2개. 접수 하나 필요합니다. 여기 what. 여기 what. 여기 what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because는 접속사가 아닙니까? 여기서 why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because 이렇게 말한 거라서 접속사에서 뺐습니다. 됐죠? 짜잘한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 want 뒤에 목적어 명사 빠졌습니다. support 뒤에 명사 없습니다. support란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 자리입니다. 많이 했던 거죠? 아시죠? 결국에 in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inclusivity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 그 조직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서포트하기 때문이죠.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inclusivity라고 하는 것은 everyone, 이 모든 사람의 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뭐야? collaboration이죠. 협력이라는 걸 결국 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그러나 the majority of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in which one person, typically the old, most educated and or wealthiest, makes all the decisions and their decisions rule with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 of others, resulting in exclusivity.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이 위치 여기 있네요. 그리고 and가 있네요. 이렇게 묶어줍시다. 됐죠? 동사 3개, 접사 2개. 됐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문법 하나 먼저 체크할게요. The majority of 비추어보세요. The majority of가 뭡니까? 뭐뭐의 대다수죠. 대다수는 뭐예요? 부분 표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분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부분 표시 of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다? Leaders, organizations and families. 여기 지금 3개가 나오는데 3개가 다 전부 다 복수죠. 얘가 복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이라고 하는 수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조직과 리더와 가족들은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그 오래된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데 그 오래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one person,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뭐 보통은 이제 나이가 제일 많거나 아니면 가장 뭐 학식이 높거나 아니면 제일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다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ir decision,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with little 아니다, little이야. little discussion, 토론되어지지 않아요. 토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or inclus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resulting in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다? ex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그걸 정리해 볼게요. 우리 inclusivity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라고 하는 걸 충족시켜 주는 거야. yet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 아니지, 영우야. 그지? 정신 차려. 집중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one person,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이런 걸 알파라고 하죠. 오케이? 알파 메일이라고 하잖아요. 대빵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 집단에서 제일 우두머리, 걔를 알파 몽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한 사람. 그 한 명이 있어요. 이 한 명이 나이가 제일 많을 수도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지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토론 따위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추가도 없어요. 왜? 내가 다 할 거거든. 어차피 내가 왕이야. 그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좀 쉬자. 언제 쉴까?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거야. 언제 쉬고 싶어? 진모한테 물어보고 후빈이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봐. 이런 다음에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나 안 쉴 거야. 그냥 하자. 내 맘이야. 이게 후자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선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때요? 배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결정을 지가 알아서 다 해. 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말한 겁니까? 얘를 exclusivity.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오케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무조건 inclusivity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근데 일 처리에서 뭐가 더 좋습니까? exclusivity가 더 좋기도 하죠. 그냥 쉬어. 이게 제일 좋죠. 의사 결정이 빠르죠. 그 속도도 빠르고요. 뭔가 좀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뒤에 today, 오늘날 this person could be a director, CEO, or a senior leader of an organization. 오늘날 이런 사람들, this person, 잠깐만 여기서의 this person, 우리 대명사 나왔습니다. 성형사 찾아야 돼. 얘 말하는 거야. 오늘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CEO가 될 수도 있고요. 대빵이 되는 거죠. 오케이? one person, 이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 There is no need. There's no need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To present their ideas.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어차피 그들의 생각은 됐어, 꺼져. 네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그냥 할 거거든. inadequate. 됐죠?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잠깐만. one person, 그 대척점에 뭐가 있습니까? others가 있죠. others, 다른 사람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존재야? 다른 사람들은 inadequate. 이렇게 될 거지.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얘네들 얘기 들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라고 하는 것이 없다. No need.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잠깐만 봐봐. 이렇게만 말하잖아. 이렇게만 말하면 얘가 요 상태로서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요 상태로는 결정을 내린다.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만 보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one person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거야. 결정을 했잖아요. 이 자체는 플러스라고 말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연결어가 예시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마치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결정 다 할 거야. 좋은 것처럼 그려졌거든. 그래서 여기에 yet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yet. 됐어요? 그러나 research shows that exclusivity in problem solving, even with genius, is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where everyone's idea are heard and a solution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동사 4개야.
접수한 여기 하나 있어요. that. 그리고 여기 where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and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거 동사의 개수랑 접수의 개수는 다 맞췄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 inclusivity 뒤에 여기 컴마 있거든? 여기 컴마 찍고 나서 where 나왔잖아. 맞니? 그럼 여기서 where 부분은 exclusivity에 대한 설명입니까? inclusivity에 대한 설명입니까? 요 where는 여기 컴마 뒤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inclusivity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얘에 대한 설명인 거야. 오케이?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연구조사 해보니까 이런 거 알려주더라. 야, 문제를 해결한다는 면에서 문제 해결해서 아무리 얘가 천재일지라도 그 this person, 그 한 사람 있잖아. 그 한 사람이 완전 천재야. 완전 천재적인 그런 순간에도 심지어 그래도 ex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not as effective as inclusivity. inclusivity보다 더 효과적일 순 없다. 효과적일 순 없다. 이렇게요. 잠깐만. 그러나 문제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inclusivity가 있고요. exclusivity가 있단 말이야. 어디가 더 좋다? 여기 inclusivity가 더 좋아.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왜냐하면 요 inclusivity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존재해? Everyone's idea is heard. 모든 사람의 의견이 경청되죠. 여기 뭐? 모두의 의견. 모두의 의견이 경청되어지고요. 또 하나, A solution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on.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책이 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inclusivity가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협력을 통한 해결책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inclusivity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 효율성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딱 이 정도 읽어주면 되겠죠. 네. 아까 네. 아덜스가 뭐라 그러는 거야? 네, 네. 아, inadequate, 부적절한 이란 뜻이에요. 네, 부적절한. 아덜스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여기 필요 없다가 그냥 아, 그게 adults가 되고요. adults idea가 돼도 되죠. 오케이? 왜냐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적절해. 꺼져. 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낸 의견 자체가 뭐야. 갖다 버려. 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상관없어요.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되셨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글이 딱 구성이 이렇게 짝짝짝 끊어져요. 정확하게 딱딱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의 구성을 잘 보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아, 이렇게 되니까 단서가 요거라서 이렇게 풀어야지가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까요? 지금 나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을 가질 거다 확실하게 정했다. 손? 아, 정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정해놓고 그 길을 쭉 가는 것도 대단히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내 꿈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참고로 내가 딱 너희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가 되고 싶었냐? PD가 되고 싶었어요.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거든. 이유는 대단히 단순해요. 그냥 내가 방송반이었어. 고등학교 때 방송반인데 방송국에 몇 번 놀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만나서 이렇게 우리 축제할 때 이렇게 축하 메시지도 따고 이렇게 인터뷰도 아니죠.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연예인 붙잡아다가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재밌잖아. 연예인도 만나고. 그때 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아무튼 이랬는데 PD가 되고 싶었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뭐가 되고 싶었냐? 아, 이전에 이제 중3 정도에 중3 때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외교관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냥 영어를 잘했어요. 수학은 더럽게 못했는데 그냥 영어를 잘하니까 아, 영어를 잘해.
외국에 나가야 돼? 외교관. 이게 정말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냥 나 외교관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교수가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교수가 될 테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교 마치고 대학원에 갔던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에 갔었거든요. 이제 쭉 공부해서 석사하고 박사까지 한 다음에 이제 나는 교수가 될 테야. 강단에 서서 뭔가를 할 테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포기한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교수를 포기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생각보다 내가 머리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했던 게, 나는 이 직업을 선택했거든요. 학원 강사를 선택을 했어요. 난 이걸 해야겠다. 이게 제일 잘 어울려.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PD는 약간 이게 저기였고요. 약간 예외적인 면이 있었고, 근데 진지하게 직업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언제였었냐면 23살부터 이제 진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뭐 그냥 뭐 하고 살았는지 몰라. 아무튼 23살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23살에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너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가게 될 거예요. 23살, 난 좀 늦게 갔죠. 남들이 이제 21살 때 많이 가는데 23살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왜 23살에 고민을 했냐? 23살 입대할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입대할 때 그녀가 이미 25살인 거야. 여자 나이가 25살이면 이미 뭐 직장이 졸업해서 직장이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23살에 내가 빨리 군대를 마치고 빨리 직장을 얻어서 내가 직장을 빨리 얻어서 그녀와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나는 뭘 해야 될까? 근데 이제 딱 입대를 하니까 한 100일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100일 만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녀는 떠났고요. 나는 남게 됐죠. 근데 그녀가 뭐 떠나간 건 떠나간 거니까 문득 이제 그녀가 없다 보니까 그 고민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녀가 있을 때는 급하게 빨리 직장을 얻고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여자가 이제 떠나갔으니까 그거 없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무엇이냐?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뭐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결론으로는 그거였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 중에 일단 얼굴은 없다. 일단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구나. 내가 그때 알게 된 게 내가 외모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이걸 굉장히 빨리 깨달았죠. 그래서 요거는 없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뭐냐? 목소리였어요. 스스로 내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왜냐하면 보통 여기 1강의실 쓰시는 스님들이 다 마이크 쓰시죠. 국어선생님도 있고 대부분 마이크를 쓰시죠. 내가 마이크를 잘 안 쓰거든요. 물론 이제 들고 수업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안 쓰는 이유가 목이 잘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랑 수업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하거든요. 10시에 끝나. 밤 10시입니다. 근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다 수업이야, 통째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떠들어. 그러니까 수업 이렇게 나랑 좀 하다 보면 알잖아요. 정말 쉴 새 없이 떠들잖아. 이건 딴 얘기 할 때도 떠들어. 그래서 말이 더럽게 많은데 목이 잘 쉬지 않아요. 목이 잘 쉬지 않고, 또 하나 내가 스스로 이건 좋은 점이야 라고 생각한 게,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 자체가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담배 많이 펴가지고 막 굉장히 허스키하게 목소리 나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거든요. 비흡연이기도 하고 해서 목이 잘 쉬지 않는다. 그리고 듣기에 불편한 목소리가 아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였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뭐냐? 생각해봤을 때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남들 앞에 서 있는 걸 좋아해요. 보통은 나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부끄러워하거나 막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반장, 회장 뭐 이런 거 하고 정교회장 하고 막 이런 모든 거 하면서 남들 앞에 서서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는 거, 이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꺼림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었고요. 세 번째는 스스로 되게 이게
나 스스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부분의 선생들의 특징인데 한 3개 알고 있는 걸 30개 알고 있는 것처럼 뻥튀기를 할 수 있죠. 이 살얼음 같은 지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막 이렇게 뻥튀기를 잘할 수 있는 요게 내가 가진 장점이다. 그냥 가지고 태어났다. 이건 성향으로.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이거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잘 써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후천적으로 내가 얻은 건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당연히 영어였어요. 왜냐면 딴 걸 너무 못하거든. 영어가 좋다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또 내가 이제 후천적으로 가다듬은 게 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후천적으로 가다듬은 게 말투였어요.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 대부분의 이제 남자들이 말하는 투가 이래요. 말을 이렇게 하죠. 오늘 가서 어땠어? 재밌었어? 뭐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잘 들어봐. 말투를 내려. 끝을. 자꾸 내리거든요. 그러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말이 뭉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력이라는 면에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식적으로 끝을 훅 내리는 게 아니라 끝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끝을 올리거나 이런 말투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생각해봐. 내가 수업할 때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어요.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야, 너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친구들한테도 친구 딱 한 명한테 쓰긴 한다. 친구들한테 이 말을 잘 쓰지 않고 또 하나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너희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굉장히 이거 정말 맛있어 라는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그치 강아지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뭐 듣습니까? 그렇죠. 지읒을 쓰잖아요. 지읒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투를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뭐냐면 비속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비속어를 쓰지 않아. 또 하나 나는 이제 혹시 문자나 카톡 같은 거 해본 사람이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이걸 안 써요. 이걸 안 쓰고 어떻게 보내냐. 정말 하하 크크크를 써요. 다 이거를 전부 다 써. 전부 다 쓰거든요. 이걸 쓴 적이 없어요. 이거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쓰죠. 전부 다 써요. 귀찮을 정도로 다 쓰거든요. 이게 후천적인 건데 왜냐하면 그냥 그게 싫어. 그 말투 이거 봐봐. 이거랑 얘를 합치잖아. 그냥 영어 선생이야. 그렇잖아. 영어를 가지고 비속어를 쓰지 않는 교육적 언어를 사용하여 이런 목소리로 남들 앞에서 떠들어. 아는 척 해가면서. 그게 나야. 알겠어요? 직업 선택을 할 때 난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나의 기준이 뭐였냐? 나의 기준. 직업 선택을 할 때 나의 기준은 이거였어요. 내가 밤을 새고 나서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이거였거든요. 밤을 새고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 교수가 되고 싶을 때 원래는 이쪽이 아니고 원래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영화. 내가 가끔 수업하다가 영화 얘기 나오면 광분하잖아요. 이유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쪽으로 영화를 이제 뭐 해설하거나 이런 포스트 프로덕션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화랑 관련된 영화 평론 이런 걸 하고 싶다. 혹시 모르죠? 이거 안에서 영화 유튜버가 됐을지도. 근데 이제 요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한예종 시험을 봤거든요. 저쪽에 있죠. 한예종 시험 봤다가 똑 떨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이걸 잘하지 않는다.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왔는데 내 기준이 밤을 새고도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밤을 새고 할 수 있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웃으면서 하려면 밤을 새고도 웃으려면 좋아야 돼요. 이 기준이 내 직업 선택의 기준이었거든요. 요거랑 부합하는 게 딱 이거였어요. 지금 수업을 하는. 바뀔 수도 있었어요. 내가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군대에서 키운 개 키우니까 강영욱처럼 될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큰 맥락 안에서 그 컨텐츠와 내용을 채운 거죠. 그럼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디에서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은 나중에 채운 거죠. 딱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약간 맨 마지막에 나오죠. Being open-minded. 약간 열린 마음으로.
딱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열린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아주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거죠 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가볼까요? You may think you found the ultimate answer to career choices, or maybe you are as confused as ever. 어쩌면 당신이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찾아냈을 수 있어요.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Regardless of, 야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 Regardless of the side you're on, the best advice for navigating these important life choices is this. 잠깐만, 동사 두 개라서 여기 명사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이미 직업 선택을 했건 아니면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이건 어느 쪽이건 간에 the best advice, 잠깐만 중요한 표현입니다. the best advice. 왜요? best란 표현이 딱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필자의 판단이죠. 이건 가치 판단입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그 말 해줄게. 뭐냐면 for navigating these important life choices.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이러한 선택을 탐구하고 탐험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최고의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 Take a flexible attitude toward career choices.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flexible.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그리고 미리 읽어봤으니까 이 flexible 이란 단어랑 제일 합당한 단어가 being open-minded 이거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죠. 뒤에 as smart as dedicated as you may be, you just can't predict the future.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가 접속사입니다. 여기가 as you may s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여기서 as smart and dedicated 라는 것이 요 뒤에 비동사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형태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다시 무슨 문장이 원래 문장은 you may be as smart and dedicated as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 뭐냐면 요 부분이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보냈잖아. 그죠? 오이씨,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잖아요. 막 뒤에 있는 거 앞으로 갔잖아요. 해석을 양보라고 해석하세요. 양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양보. 그냥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돌리잖아. 양보라고 하시면 돼요. 10문장 중에 8문장, 9문장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서 양보로 해석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오케이? 양보야. 해석해볼게.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헌신적이건 간에 상관없이, 오케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you just can't predict the future. 네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그죠? 뒤에 Some of the most successful professionals in any meaningful imaginable field could never ever have predicted what they actually do today.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장 성공적인 직업들. 우리가 any imaginable field,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직업의 몇몇 가지 것들은 절대로 오늘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었겠어요? 오케이? 물론 꿈을 꿨겠지만 그것이 진짜로 지금 현재의 모습처럼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Why? 왜요? Because when they were in high school, those jobs didn't even exist.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고등학교 때 그 직업들은 아예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우리 대명사 다음에 선행사 찾기로 했어. Those jobs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거 말하는 거야. 오케이?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직업들 있잖아. 그 직업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꿈꾸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이 고등학교 때 아예 없었거든. 그 일 자체가 없었거든. 어떻게 꿈을 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상상은 할 수 있었겠죠. 뒤에
It was not too long ago that there were no such things as the internet, cell phone, or any of the other new tools that are so critical to so many jobs today.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요 여기. 아, 동사 3개죠. 여기 that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that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 it was에 동그라미 치세요. It was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It was not too long ago.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야. 뭐가?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internet, cell phone, or any of the other new tools. 인터넷이나 such things as 인터넷이나 셀폰이나 그 어떤 다른 새로운 도구들이 도구들과 같은 그런 것들이 no such thing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스마트폰 해볼까요? 스마트폰 최초의 스마트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갤럭시와 그 뭐냐 아이폰 내가 알기로 아이폰 3G인가? 3G인가부터 3GS였나요? 그래요?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아? 3GS. 내가 언제부터 썼냐면 내가 4부터 썼거든요. 아이폰 4부터 야 지금 13까지 쓰고 있네. 아무튼 아이폰 4부터 썼거든요. 내가 여기부터.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 몇 년도야 이게?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2007년에 아이폰 처음 받았어요. 너 나이를 속이고 있니 지금? 제가 6살 때 3인가가 쓰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그 2007년인가요? 2007년? 저희가 2010년대 초반에 그 2010년이야? 이 정도? 야 그럼 20년도 안 됐어. 그잖아. 채 20년이 안 됐어요. 스마트폰을 쓴 지가.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에요. 얼마 전이야. 그죠? 그럼 요즘에 잘 생각해봐라. 나는 디자인을 할 거야. 디자인을 해서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을 할 거야. 이런 꿈을 꾸고 있어. 그럼 그 꿈을 불과 20년 전에 야 이거 스마트폰 케이스를 이렇게 막 비싼 값에 막 스마트폰 케이스 더럽게 비싸더라. 깜짝 놀랐어. 내 친구가 야 생일이니까 선물을 사줄게. 뭐 사줄까? 핸드폰 케이스를 사달래. 미친. 그냥 그거 써. 실리콘으로 된 거 써. 라고 했더니 아니래. 막 링크를 걸어서 나한테 보냈거든. 12만 원이야. 깜짝 놀랐어. 야 뭐야 했더니 그 뭐지? 그 요즘에 되게 케이스티파이인가? 요즘에 되게 인기 케이스티파이 아무도 모르는구나.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에이, 뒤처진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브랜드가 있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10만 원이 넘어. 야, 나 그냥 쓰는데 씨. 아무튼 비싼. 잘 생각해봐. 불과 10몇 년 전에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따위가 이렇게 비쌀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꿈꾸죠. 얘에 대해서 나는 디자인을 할 거야. 내가 나중에 이런 직업을 얻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보는 걸 보고 꿈꾸잖아요. 근데 실제로 20년 후에, 너희가 한 20년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할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가 있을지 꿈꿀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꿈은 꾸겠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됐습니까? 그니까 어차피 몰라. 어차피 니네가 알 수가 없잖아. They are so critical to so many jobs today. 오늘날 수없이 많은 직업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도구들이 있을 거라 너희는 몰랐잖아. 그러니까 being open-minded. 마음을 열어두라고.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flexible한 태도를 갖는 것이 increases future opportunity.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켜줄 것입니다. 됐죠? 잠깐 정리. 직업 선택을 할 때 뭐 해라? flexible. 유연한 태도를 가져라. 이 flexible과 동의어가 뭐다? flexible과 동의어가 open minded.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가볼까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책 많이 읽습니까? 독서라는 거 해요? 그 책은
독서는 강제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시간 날 때 책을 읽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The biggest complaint of kids who don't read is that they can't find anything to read that interests them. 야, 문장은 짧은데 동사가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야겠죠? who부터 여기까지. 대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꼭 책 안 읽는 것들이 그냥, 응? 책도 안 읽는 것들이 말이야 하는 가장 큰 불평, 불만이 뭐냐? 재밌는 게 없다. 그렇죠. 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읽을 만한 어떤 것이 없다. 찾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핑계거리입니다. 핑계죠. This is where we parents need to do a better job of helping our kids identify the genres that excite them.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사는 2개. where, 여기, 그리고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여기서 where이란 단어는 뭐 문법적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이 where은 그냥 그 앞에 the place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place. 그러니까 관계 부사 앞에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디?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helping, 잠깐만. help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그래서 명사 나오고 원형 부정사 이렇게 나온 건데, 그들을 흥분시킬 장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다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들이 재밌는 게 없어 라고 하면 부모로서 도와주란 얘기입니다. The children's librarian at your local public library, your school librarian, or the manager of the kids section at a good bookstore can help you choose new material that isn't familiar to you. 동사 지금 2개 여기요. 사실 이제 부모가 어떤 책을 읽는가, 어떤 책을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당신 동네에 있는 도서관의 아이들 사서 여기, 그리고 your school librarian, 학교 도서관, 또는 good bookstore, 우리 교보문고라든지 영풍문고라든지 그런 문구점들 있잖아요. 큰 서점의 아이들 섹션의 매니저가 can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준사역, 다시 한번 준사역. 그래서 여기 choose new material that isn't familiar to you. 당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당신 도서관에 가서 사서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Also, 또한 think back on the books you liked when you were a child.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이 좋아하던 그런 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Mas and I both enjoyed books by Beverly Cleary, and it turns out our kids love them too. 동사 지금 여기. 나의 남편과 나는 Beverly Cleary라는 사람의 책을 좋아했었는데 그 책이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책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의 독서를 도와야 된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죠. 됐죠? 한번 가볼까요? 책을 읽을 때, 방금 책 얘기 나왔지만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읽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읽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는 책은 저번에 잠깐 말했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어떻게 샀냐면 우리 집 근처에 중고책 서점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코스모스 양장본, 하드커버로 된 책이 있어요. 안에 사진 다 컬러야. 원래 되게 비싸거든요.
내가 기억하기에 그게 한 5, 6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고책 서점이니까 2만 얼마에 파는 거야.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래서 이거 바로 집어 들어가지고 사왔거든요. 근데 무거워가지고 집에서 책을 볼 때는 그 책을 보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휴대성이 좋을 텐데 패드에 그 있는 책이 있어서, 그게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짐 퀵이란 그 사람이 쓴 건데, 이제 차에도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끔 이제 일찍 와서 늘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대기하는 시간 있을 때, 그때 읽는 책이 최근에 이제 든 책인데,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마이클 싱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유튜브에도 보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이 되게 좋아서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This may sound like a question found on a freshman's philosophy exam, but Socrates was serious when he told his student, know yourself.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접속사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but, 그리고 여기 when,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마치 found on a freshman philosophy exam, 신입생 철학 시험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데서나 발견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But 그러나 Socrates,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Socrates was serious. 소크라테스는 되게 진지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할 때 대단히 진지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MBTI. 할 때마다 가면 ISTJ 요거였던 것 같아. 나는 요거였던 아닌가? 아무튼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난 이거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보기에 내 성향이 I인 것 같아요, E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할 때 보면 주식이 수업할 때 보면 이렇게 떠드네요. E인가? 이런 생각 드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성향이 I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S가 뭐니 까먹었다. 몰라. N과 S 몰라. 아무튼 요 T, J, 요 잘 알아. J. 요 J가 그 계획적인 거.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도 뭐 이게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어떨 땐 이성적이기도 하고요. 어떨 땐 감성적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현실적이거나, 어떨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감성적이거나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해요. 여러 가지로. 그럼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요 알파벳 4글자로 표현을 하겠어? 이게 잘 안 믿거든요. 이전에 막 혈액형도 되게 유행이었죠. 혈액형 따위 제일 싫어. 아무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알아요? 너희는?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스스로도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는 거죠. You would be foolish to buy a cow if you lived in an apartment. 아니, 니네가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애완동물로 소를 키울 거야. 미쳤습니까? 안 돼. 이런 사람 없잖아. You would be equally foolish to invest in real estate if you needed constant access to your money. 아니, 현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현금이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한데 돈을 넣었다 뺐다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나는 부동산에 내 모든 전 재산을 몰빵하겠어. 이러면 망해요. 무슨 말이야? 네 상황을 알아야지. 너 아파트에 살아? 마당 있는 집에 살아? 너 큰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래야지 무슨 결정을 하지. The first place an investor should look down is in the mirror. 그러니까 the first place, 가장 첫 번째 투자자로서, 투자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거울 보는 거죠. 투자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거울과 창문. 거울과 창문이 같아요, 달라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둘 다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허나
거울과 창문은, 거울은 똑같이 유리인데 거울은 나 자신을 보게 하고요. 창문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봐야죠. 왜냐하면 밖에 야 밖에 눈 온다 반팔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밖에 날씨를 봐야죠. 근데 거울도 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죠. 거울도 보고 창문도 봐야 돼요. 오케이? 허나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내가 먼저 봐야 되는 건 거울이에요. 오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봐야죠. 남들은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 뭐 하나 봐야죠. 남들은 어떤지 봐야죠, 당연히. 허나 내가 먼저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는 뭘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지? 내가 언제 화가 나지? 조금 더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공부랑 관련돼서 물어보면, 내가 언제 제일 공부가 잘 되지? 내가 어느 상황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이걸 아셔야 돼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조건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한다? 아니에요. 자기 공부 습관이 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집중이 제일 잘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참고로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게 있어요. 뭘 하다가 난 책 보고 싶어. 난 수업 준비 나도 해야 되니까 책을 봐야겠어. 공부를 해야겠어 라고 자리에 딱 앉으면 5분 안에 졸려요. 정말 5분 안에 졸려요. 너무너무 졸려. 근데 그 5분 안에 거의 100%의 확률로 졸린데 그때 버텨요. 그때 절대로 내 스스로 정한 원칙은 절대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세수를 하러 가거나 커피를 한잔 마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버텨요. 앉아서 버티면 정말 졸리거든요. 죽을 것 같아. 죽기 직전에 엎어져. 이거 기절한 듯 자요. 기절한 듯 자다가 거의 일정한 패턴으로 맥시멈 10분 안에 깨거든요. 깨서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그때 딱 깨자마자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공부해야 돼요.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내 스스로 터득한 방식이야. 나는 그렇더라고요. 스스로 무슨 컴퓨터 리셋하는 것처럼 재부팅하는 것처럼 딱 공부할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한 원칙,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정한 원칙이 뭐냐면 자리를 뜨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말했죠. 기분 전환 따위 하는 거 아니에요. 말했잖아. 기분 전환하고 오면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까? 친구랑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난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막 단어 외우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변태 또라이가 어딨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리를 뜨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참는 거야. 집중될 때까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버티고 참아야 돼. 집 나간 나의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오케이?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준비할 때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네. 요만큼 분량의 수업을 준비할 때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얼마만큼이 필요하겠네 라는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너희도 스스로 알아야 돼요. 거울을 먼저 보시라. 봐, 거울을 보랬잖아. 거울이야, 거울. 첫 번째 위치는 거울입니다. Do you see wrinkles? 당신 눈에서, 당신 얼굴에서 주름이 보입니까? 자글자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네요. Maybe you are heading toward retirement and therefore need investment that provide you with a steady income. 당신 눈에 주름이 보이신다면 그러면 당신은 은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당신한테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 줄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o you see a young parent?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서 젊은 엄마 아빠, 젊은 부모가 보입니까? 거울 속의 모습이 젊은 부모라면 who needs a lot of money for her daughter's education. 자녀를 키우기 위한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엄마가 보입니까? Then 그렇다면 you could accept high risk investment for a high return. high return을 위한 high risk라고 하는 것에 투자도 필요한 겁니다. 밑에는 그냥 예시죠. 이 부분은 예시고요. 요건 이렇게 예시가 되는 것이고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은 이야기는 Know yourself.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봐. 상징적인 단어가 거울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괜찮네요.